개장 9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짚어봅니다. 허준식 해설위원, 메리츠증권의 양태준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허 위원님, 오늘은 포인트 어떤 쪽으로 잡으셨어요? 네, FOMC로 갖고 와봤습니다. 네. 일단 지금 CME 쪽에서 들어가서 보니까요, 패드와치 금리 인상 확률 보니까 3월 달에는 0.5% 동결 쪽으로 나와 있는 확률이 94.2%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월에는 그러니까 목요일 날은 오늘은 동결할 것 같고요. 그리고 7월 달 가야 7월이 가야 이제 0.75까지 올라가는 확률이 41.6% 정도로 조금 높아지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절반 확률은 아닌 것 같아서 7월은 가야 조금 이제 가시권에 오르지 않을까 싶고요. 12월 달 가면 이제 1%대가 한 28%까지 올라가고요. 0.75는 37% 수준 배팅 나와 있는데 올해 이렇게 되면 지금 전망 나오는 것처럼 한 번 정도 한다는 것 쪽으로 금리 인상 연내 이제 한 번 추가로 나올 거라는 쪽으로 좀 쏠려 있는데 이거와 다르게 이제 어떤 뉘앙스들의 발언이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어쨌든 하루 남았습니다만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아마 좀 그냥 어제와 유사하게 일부 재료 보유 종목군들만 좀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만 하더라도 연내 2번, 3번 얘기 나오던데 점차 횟수도 줄어들고 그렇네요. 시기도 미뤄지고. 그러면 양 대리님은 좀 어떠세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옐런 의장에 대한 발언으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변동될지에 대한 부분들 좀 초점을 둬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 좀 2거래일 정도, 그동안은 1,000억 원 넘게 매수를 해오다가 2거래일 정도 지금 1,000억 원 미만으로 매수를 해온 부분들로 봤을 때는 우선 옐런 의장의 금리에 대한 발언을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3월 달에 대한 부분들은 동결이지만 앞으로에 대한 부분,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점칠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을 좀 지켜보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기관들 쪽에서도 이제 투신권 같은 경우가 매도 물량 크게 나오고 있지만 매도 물량 나오면서 그 다음에 과연 이러한 금리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초점을 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OMC와 관련된 또 수급까지 연결지어서 체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양시장 출발 분위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야간 선물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국내 증시를 보합권에서의 흐름인데요. 야간 선물이 0.14%의 제한적인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환산 1973선 부근이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 상황입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큰 폭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전일 종가 비슷한 1970선 근처에서 자리 잡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쪽에서의 좀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에는 좀 상승했다 하더라도 코데즈 컴바인으로 인한 왜곡 현상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감안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코데즈 컴바인이 또 하락, 거의 하한가 부근에서 출발 앞두고 있으면서 오늘은 또 지수의 낙폭이 크게 나올 것 같은데요. 현재는 전거래일 대비 0.7% 정도 하락한 688선 부근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01선 그리고 5일선도 다소 좀 아슬아슬할 것 같네요. 종목별로도 보겠습니다. 허 위원님부터 유가증권 시장 짚어주시죠. 네, 자, 삼성전자 보시겠습니다. 어제 모건 스탠리에서 3월 달에 아이폰 수요 강해서 애플 쪽 좋게 보고 있다 얘기 나왔습니다. 애플이 이제 한 2% 오르면서 연고점을 또 한번 경신을 했는데요. 전자도 일단 지금 새로운 단말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1.28% 정도 상승 효과 받아놓고 있는데요. 126만 9천 원 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하고 철강 쪽에 대해서 NH 쪽에서 홍콩, 싱가포르 미팅 다녀온 후기로 리포트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철강 업종하고 화장품에 대한 비중 확대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사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밀리면 사겠다는 쪽으로 철강 화장품 쏠려 있다고 하는데요. 아모레는 일단 보합 나올 것 같고 이틀 동안 아주 급등 나왔던 LG생건은 1% 정도 반락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는 1% 나란히 상승으로 출발될 것 같고요. 그리고 LG디스플레이 지금 아침에 또 리포트 나온 거 보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조금 개선되는 신호들이 보인다라는 쪽으로 나와 있는데요. 1.2% 정도 반등하는 흐름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는 현대, 기아차, 모비스 지금 NDF에서 한 원달러가 한 7원 정도 급등이 나왔던데요. 거의 1,200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현대, 기아차 강세로 일단 출발은 나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관련해서 아까 이제 뉴스 보셨을 텐데요. 관련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것이
저번에 취소가 됐던 뭐 SK 네트워크스라든지 롯데 쇼핑일 것 같은데요. 일부 점포에서 롯데 쇼핑이 한 1% 정도 상승이고요. SK 네트워크스가 1.4% 그리고 현대산업하고 호텔신라 뭐 하나 갤러리아 이런 쪽도 약간씩 움직임이 있고 하나투어랑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그냥 보합 정도에서 효과 받아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거래가 정지가 됐었다가 거의 한 달 정도인 것 같은데요. 한 보름 정도 거래 정지된 상황이었었는데요. 지금 다시 오늘 거래 재개됐습니다. 1,200원 호가 받고 있는데요. 잠깐 밸류에이션 지표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업체가 3천억 자본 그러니까 마이너스 자본 상태, 완전 자본 상태에서 1조 2천억 증자 들어와서 지금 자본 총계가 9천억 분이 안 됩니다. 8,900억 선이니까 자본 총계가 9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PBR이 거래 정지 전종가 기준으로 봐도 이미 1조 8천억이었었으니까 2배 정도가 되고요, PBR이. 그리고 펀은 지금 가이던스 나와 있는 것이 한 15배 정도입니다. 뭐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좀 저렴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또 발행가가 8,110원이었다. 이 정도 좀 고려하시면서 아침 시초가 좀 대응을 필요할 것 같은. 현재는 7% 급등으로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개장할 것 같고요. 유가는 좀 흔들렸습니다만 한진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한 1에서 3%가량 상승으로 출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주 호가 궁금하실 텐데요. 어제 뉴욕장에서 캐나다 최대 제약사 밸리언트가 50% 폭락이 나왔습니다. 연간으로는 이 업체가 한 80% 급락권인데 이따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총 사이즈는 크지는 않습니다. 한 14조 원 정도 되는데 어제 같은 이 얘기 나오면서 어제 나스닥 바이오가 한 3.8% 한 4% 급락이 나왔는데요. 일단 우리 호가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미 사이언스가 한 0.69% 정도, 녹십자가 한 1.6% 밀려 있고요. 오히려 유한이나 대웅제약, 동아소시오는 상승으로 호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양 대리님 짚어주시죠. 예, 우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보합권에서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거래일 연속 다시 한번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매기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합권으로 출발한다고 하지만은 다시 한번 양봉을 좀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제 그동안의 강한 상승을 뒤로해서 한번 쉬어가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합권에서 우선은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은 매수세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쉬어간다 하더라도 재차 반등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서 같은 경우는 오늘 0.4%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 수급 여전히 양호하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다 부정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와 있고 오늘은 어느 정도 약간 보합권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은 수급적인 측면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의 향방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수급에 대한 부분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미판 같은 경우는 이제 횡보하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을 하였기 때문에 재차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도 하루 이틀 정도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1.4%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2.4% 상승이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안넥 같은 경우도 그동안의 하락을 뒤로 한 다음에 1.9%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KG 인시스 같은 경우 그동안의 하락폭에 대한 부분을 이제 되돌리는 기술적 반등에 의한 1.4%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9시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3월 16일 수요일 국내 증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환율 동향부터 보겠습니다. FOMC가 개막을 하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이 간밤에는 또 상승으로 또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원달러 환율이 소폭이기는 하지만 좀 상승으로 방향을 돌리는 모습이었죠. 오늘 출발 흐름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여객 쪽에서의 분위기가 그대로 좀 반영이 되는데요. 6원 30전 상승하면서 1,194원에 출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출발도 함께 보겠습니다. 17,000원이 다시금 붕괴되는 모습인데요. 0.79% 하락입니다. 16,981.36엔에 출발되고 있습니다. 국내 분위기 보겠습니다. 하 의원님 선물 시장부터 살펴주시죠. 네, 자, 선물 이제 야간 거래에서 호가는 위아래로 0.4 정도씩 움직여서 0.8 정도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우리 개장가는
어제 종가보다는 높습니다. 243.90 나와 있는데요. 0.65 상승 출발이고 현재는 음봉 전환에 있습니다. 팔자는 기관 개인 쪽이고요. 사자는 외국인 500개 정도 매수 들어오는데 베이시스는 1.79. 제 기억으로는 근래에서 가장 좋지 않나 싶고요. 괴리율도 0.3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은 소폭 들어오는데요. 비차익 쪽으로 해서 한 40억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급 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외국인이 포커스 맞춰져 있다면 요즘에는 또 투신권의 매물이 계속 나와서 약간 걱정이 되긴 하던데요. 양대리님, 오늘 수급은 어떤가요? 예, 우선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소폭 이제 매수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투신권 같은 경우 여전히 매도 관점으로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오늘까지 이제 아무래도 이제 FOMC의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켜보는 그런 부분들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큰 폭의 매도량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은 이제 좀 관망하는 모습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투신권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1,000억대 넘는 지금 상당 매물량이 나왔는데 어제는 1,000억대 미만의 매물량을 쏟아냈기 때문에 오늘 큰 폭의 매도 물량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매수 전환이 될지 매도 전환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무래도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기존에 2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좀 바라보는 모습으로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동시에 순매도에 대한 부분들로 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2거래일 연속 지금 나오고 있다가 다시 한번 매도에 대한 부분들 좀 나오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투신권이라든지 연기금 쪽 강한 매도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무래도 커디츠 컴바인이 14% 넘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라도 기관들, 외국인들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은 오늘 장에서는 좀 큰 폭의 좀 하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수 출발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약간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보합권이라서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개장하고 나서도 지금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좀 바뀌는 경우도 보이고요. 먼저 코스피부터 보시면은 상승 중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0.15% 상승 1972선 부근에서 현재 출발되고 있고요. 보시면은 딱 5일 이동평균선에 걸터져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이 5일선을 잘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이 약간 좀 아쉽게 됐습니다. 상승 출발했다가 이내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현재는 0.03%의 제한적인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693선 부분에 자리 잡고 있고요. 코디즈 컴바인이 한 지수 2.7포인트 정도 끌어내리니까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만 계산해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은 좀 플러스권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부터 볼 텐데요. 허 위원님 시총 상위주들 짚어주시죠. 네, 자, 삼성전자는 0.24% 상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25만 6천 원 선이고요. 어제 이제 강세였던 SK 한 2,200억 거래됐었는데요. 5.9% 급등에 오늘은 조금 조정입니다. 0.8% 밀려서 SK는 24만 500원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LG 계열은 LG전자, LG에너텍 반등이고요. 디스플레이는 보합권 호가 받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0.3% 밀리는데 어제 또 마이크론도 뉴욕장에서 한 2% 정도 밀렸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쪽에 아모레는 0.53% 정도 상승이고요. 한국콜마, 코스맥스도 좋습니다. 반면에 LG생활건강은 한 0.4% 정도 하락 출발입니다. 환율은 아침에 한 6원 정도 올라서 나왔는데요. 현대 기아차가 0.64% 반등이고요. 현대 위아도 한 1% 정도 올라 있습니다. 어제 좀 일부 좋았던 종목군도 음식료 쪽에 하이트 진로는 0.4% 재발락 보여주고 있고 농심은 1.4%, 3% 상승세 그대로 좀 이어집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다시 이제 매매 재개됐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발행가가 8,110원이었었고요. 현재는 좀 음봉을 만들면서 위아래로 상당히 좀 흔들림이 있네요. 지금 한 1,50원 그리고 1,400원대 움직임인데 현재는 한 200억 거래되면서 7.67% 정도 올라 있습니다.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는데 호가가 10,000원에 13만 주고요. 1,400원에 10만 주, 1,500원에 14만 주 나와 있어서 물량 상당히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실감될 정도인데 아주 묵직해지지 않았나 싶었는데 일단 주가는 오히려 또 빠르게 또 움직이는 것도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현대중공업하고요,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좀 밀려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아까 이제 면세점 관련해서 그 추가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약간 시황 나와 있는데요. SK네트워크스가 최고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번 이제 취소가 됐기 때문에요. 4% 올라서 6,670원 정도까지 와 있고요. 그리고 롯데쇼핑도 역시나 뭐 소홍동 그 일부 점포 관련해서 좀 해지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 이제 분류되는데 롯데쇼핑도 한 1% 정도 상승 출발입니다. 그리고 2월, 3월 들어서 아주 급등세인 한진칼 오늘 어제 잠깐 밀렸던 상황인데요. 한진칼이 다시 3% 또 올라갑니다. 어제 그리고 글로벌 시황에서 안 좋았던 쪽이 이제 광산하고 철강주하고 제약주가 되겠는데요. 광산 철강 쪽 밀리는 거 연결해서 포스코 오늘 한 1.6%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대우인터내셔널, 뭐 고려아연, 현대제철도 약세권입니다. 제약 쪽은 유한양행 LG생명과 그다음에 어제 좋았다가 좀 밀렸던 동아소시오 쪽, ST 쪽은 강세로 이어지는데요. 반면에 이제 한미약품하고 사이언스는 좀 밀려납니다. 내용들 보시면 그 밸리언트라는 업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더라고요. 지금 뭐 부채가 우리 돈 기준으로 한 36조 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사업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한 25% 정도가 우선 1차적으로 부도가 날 것이라는 우려가 좀 있었던 상황이고요. 약가이나 압박도 계속 받고 있고요. 또 매출은 감소하고 있고 또 이제 회계장부 조작 관련해서 이제 가공의 고객을 만들어서 뭐 매출 부풀렸다 이런 것까지 나와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조사까지 받고 있는 업체인데 어쨌든 뭐 어제 50%로 그 자기네들 상장하고 나서는 당일 하루 일간 기준으로는 최대폭 일간 하락을 보였다고 합니다. 50% 폭락을 했는데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제약사들한테 아직까지 뭐 크게 영향이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양 대리님은 거래소에서 어떤 섹터 눈에 띄시나요? 네, 오늘 화학 관련주 중에서 진양화학 같은 경우가 11% 넘는 급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뭐 관련주들을 화학 좀 본다면은 진양산업 같은 경우도 2.7%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진양산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흐름이 이제 상당히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 강세 흐름 연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미원 상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 넘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가 크게 많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뭐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페인트 같은 경우도 1.4% 상승이 나오고 있고 삼화페인트 같은 경우도 1.6%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태양광 업체들도 오늘도 흐름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OCI 같은 경우가 0.5%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가 약간 뭐 약보합권으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은 장 초반에는 그래도 거의 한 1.1%까지 상승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도 0.2% 상승이 나오고 있고 오성 LST 같은 경우도 1.4%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성솔라에너지 같은 경우가 대규모 증자로 인한 약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지능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우선주들이 상당히 좀 급등 모습이 나오고 있고 보통주 같은 경우도 7%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뉴스에 대한 부분들은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주도 코오롱 글로벌이라든지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뉴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체크하겠습니다. 면세점 관련 내용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추가적으로 라이센스를 주겠다라는 내용의 수혜주로는 롯데 쪽 그리고 SK네트워크스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기존에도 이 허가를 받았던 업체들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경쟁 심화 이런 측면에서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또 기존에 이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좀 반발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또 이 허가 기간은 연장해준다. 여러 가지 좀 이해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허 의원님 관련주들 이 다른 뭐 호텔신라라든지 종목군들 흐름 어떨까요? 네, 일단 그 아까 이제 점검해드린 대로 네트워크스, SK 네트워크스 가장 좋은데요. 지금 3.28%로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갤러리아도 한 0.15% 오릅니다. 롯데쇼핑도 한 1% 상승이고요. 현대산업은 0.3% 조금 뭐 밀리는 수준이고 호텔신라는 영향이 거의 뭐 없는 것 같네요. 그냥 강보합 정도이고요. 그리고 하나투어도 0.5% 상승, 또 토니모리도 1.4% 상승. 오히려 현재까지는 대체로 상승권이고요. 갤러리아만 좀 0.1% 약보합 정도 나와 있어서 크게 뭐 이건 다른 쪽들이 악재로 인식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추가된다 이런 부분들 면세점 매출이 뭐 전년 대비로 뭐 100% 더블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더 늘린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호재로 좀 해석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바로 코스닥을 넘어가고요. 이어서 또 종목군 전반적으로 좀 묶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다시금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0.17%의 상승이고요. 역시나 코데즈 컴바인의 이 낙폭을 어느 정도 줄여주느냐에 따라서 지수도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694선 부근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 대리님, 시총 상위주들 봐주시죠.
네, 우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래일 연속 기관이라든 외국인들 매수에 힘입어서 장 초반에는 뭐 보합권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은 0.5%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 어제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곤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0.6%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제 일부 쉬어갔다라고는 보고 있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CJ ENM 같은 경우는 0.4% 정도 지금 하락 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이제 방향성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떻게 좀 횡보하는 모습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 상황이라든지 회사의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서 같은 경우는 꾸준히 상승 추세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0.4% 정도 좀 하락 밀리면서 좀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미판 같은 경우는 이제 횡보하는 구간에서 1.1%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어제 매수 전환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1.7% 상승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 기관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금은 수급적인 측면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바디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하락에 대한 부분들 어제 일부 좀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예상됐지만 많이 좀 밀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좀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 상승이 나오고 있고 기관들 같은 경우가 이제 매수 전환을 하였는데 과연 오늘도 매수 전환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장비군들 좀 흐름이 좀 좋습니다. AP 시스템 같은 경우 2.5%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SNU 같은 경우도 2%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SNU 같은 경우는 전체 차트 흐름상 일부 이거래일 연속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재반등 구간으로 들어섰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머니가 IPS 같은 경우는 오늘 소폭 상승으로 나오고 있는데 0.8%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뭐 대량으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ICD 같은 경우도 4%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 전환하였다는 점을 좀 포인트로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 의원님 코스닥에서 눈에 띄는 섹터도 봐주시죠. 네. 자, 코데즈 콤바인 먼저 보겠습니다. 재밌네요. 일단 하지 말라고 하면 자꾸 매매가 되네요. 일단 이렇게 되면 오늘 이 정도면 내일 거래 정지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바닥에서 지금 17%, 거의 30% 또 올라와 있습니다. 한 82억 정도 거래됐고요. 어제도 저희가 이거 잠깐 해드렸었는데 한 25만 개 중에서 10만 개 정도 풀려 있는 물량 가지고 계속 돌리는 것 같아요. 현재 5만 7천 개 거래되고 있는데요. 상당합니다. 뭐 20개, 100개씩 호가 들어와 있고요. VI도 발동되는 상황인데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PBR이 이 종목이 255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자하고 나서 자본 총계가 200억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200억으로 그냥 대충 잡은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지금 시총이 6조 4천억이니까요. 거의 300배입니다. PBR이요. PER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자산 가치 대비로 여러분들이 이 회사 주식을 사면 순자산 가치 대비로 300배를 더 주고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거래를 하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8만 원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건자재 쪽이 오늘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동화기업 같은 경우가 계속 랠리를 이어졌는데 오늘 조금 쉬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쌍용 뭐 양해라든지 시멘트도 최근 추천나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츠 괜찮고요. 오늘 또 코스닥 유진기업 쪽 레미콘 한 시멘트 쪽에 연결해서 한 4% 정도 유진기업 올라 있고요. 그리고 뭐 유나이텍이라든지 뭐 코론 글로벌, 뭐 서부 T&D, 서한 이런 쪽도 약간 움직입니다. 대림 비엔코가 바닥에서 좀 지금 움직임이 있는데요. 그때문에 좀 많이 밀렸었다가 지금 한 2% 정도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화장품주 어제 산성 LN에서 단일 종목으로 거래 1등이었습니다. 한 890억 되는데 그만큼 코스닥 시황이 요즘 안 좋은 것 같아요. 거래 많은 종목군들도 순위가 아주 뭐 전혀 저는 보지 못했던 생소한 종목군들이 10위권 안에 다 들어와 있던 상황이고 산성 정도만 좀 뭐 알고 있다 이런 정도인데 어제 산성이 한 890억으로 1등 했었는데요. 10% 이상 급등했었고요. 오늘도 한 1%가량 상승하고 화장품 쪽 아까 NH 쪽에서 싱가포르, 홍콩 미팅하고 나서 좀 외국인들이 철강이랑 화장품을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대체로 다 오늘 화장품 랠리가 좀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테마 쪽에서 가장 강한 것은 이 가스관 쪽
오늘 해저터널 관련주들 움직임 강합니다. 주요 뉴스를 통해서 좀 전달드렸는데요. 일부 매체 단독 보도를 통해서 이 이란과 오만 간의 지하 터널, 이 천연가스 이 사업에 한국가스공사가 컨소시엄 참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낙찰 가능성을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하는 매체 보도 나왔습니다. 코센이 현재 한 7%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 밖에 가스관주들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양 대리님 살펴주실까요? 예, 우선은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국 선제 같은 경우도 좀 6%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지금 다시 한번 매기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산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뭐 특수건설이라든지 동아지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단기간에 이러한 테마성으로 인해서 들어온다면은 단기간에 급등에 대한 부분은 연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각 당에서 공천 심사 결과를 꾸준히 좀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변들이 속출하고 이에 따라서 무소속 의원 출마가 대거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정책 테마 가운데 가장 강한 쪽이 유승민 의원입니다. 상당히 좀 오랜만에 움직이는 종목이어서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대신정보통신이 13%에 육박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승민 의원 공청 심사 결과가 오늘 나온다고 하는데요. 허 의원님 혹시 유 의원 관련주들을 좀 보고 계신가요? 기특한 체크를 못했는데요. 테마주들 좀 한번 전체로 좀 보겠습니다. 뭐 대신이 좀 센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반기문 테마주 중에서는 아까 광림도 이제 계속 거래 요즘 많이 되고 있는데요. 광림이 오늘 한 3% 정도 반락입니다. 상당히 좀 고점 부분에서 빠르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어제 광림도 거의 뭐 한 16% 정도 올랐었다가 다 빠지고 다 밀려서 끝났었는데요. 다시 오늘 또 한 4% 밀리고요. 이레아 같은 종목이 한 6.67%로 한 40억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이즈나 뭐 JC연 이런 쪽도 약간씩 움직임이 있고요. 안철수나 김무성 그 대표 테마주에서는 뭐 대원전선이나 수산중공업, 뭐 NK, 유유제약, 그다음에 뭐 다물멀티미디어, 오픈베이스 이런 쪽도 써니전자 포함해서 약간씩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유 의원 관련주들 움직이는 종목 몇 가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은요. 새우글로벌이 현재 4%대 오르고요. 두올산업이 8%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우리나라의 소비자 고발과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개의 이 유아용품 관련된 내용을 다뤘다고 합니다. 뭐 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양 대리님 관련주들 흐름은 어떤가요? 뭐 유아 관련주들 뭐 고령 메디앙스라든지 아가방 컴퍼니 뭐 상당히 뭐 그렇게 나쁜 흐름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고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 0.7% 이제 속보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도 0.5%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두 종목으로 좀 봤을 때는 수급적인 측면이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좀 매도적인 부분들로 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그래도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메일 유업 같은 경우는 0.1% 정도 이제 좀 밀면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작용을 한다면 단기적인 충격이 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얘기 나온 김에 요즘에 화장품주들은 슬슬 살아나던데 오늘도 괜찮죠, 양 대리님? 지금 화장품주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게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뭐 애블 CNC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급등에 대한 부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3.7%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뭐 LCT 같은 경우도 2.2%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지 같은 경우도 2%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한 바닥권을 좀 벗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코스닥이 700을 터치하느냐 마느냐 바로 그 코앞에 서 있습니다. 혹시라도 앞자리가 바뀌게 되면 바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두 분의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변화 없으세요? 네. 코데즈 콤바인하고 삼성 엔지니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이 워낙 거래가 좀 많은데요. 이 삼성 엔지니어링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면 절대 지금 구간에서 안 사겠습니다. 그리고 코데즈 컴바인도 지금 구간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밸류가 부담스러운 가격대인 것 같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옛날에 꼭 하이닉스 보는 것 같습니다. 단가만 지금 10,000원짜리로 바꿔치기 했지 물량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좋지 않은 신호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서 내일장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포인트 바뀌었습니다. 그럼 양대리님은 어떠세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 이제 반망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장 초반에는 매수로 나왔다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보합권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장을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밀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다시 코스닥 컴바인이 급등을 하면서 700선 터치에 대한 부분들 보고 있습니다. 이건 코스닥 컴바인만 가지고 700선 터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매물 부담이 상당히 압박이 크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충격을 좀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700선 터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한 종목에 따른 왜곡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뭔가 좀 씁쓸합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